네, 오늘은 앤서버를 이용한 보안 설정 네 번째 시간으로 실제로 OS 보안을 한번 앤서버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OS 보안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OS 보안을 할 거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OS 보안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만든 거예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적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이런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게시판 같은 거 들어가면 검색을 하시면 잘고 나오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요 문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닉스 서버 계정 관리,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서비스 관리, 패치 관리, 로고 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유닉스 서버로 되어 있죠. 여기에 리눅스도 포함이 됩니다. 문서를 보면 알게 되는데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닉스 서버 취약점 분석 평가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계정 관리가 되어 있고, 계정 관리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도, 항목 중요도, 이게 뚫리면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약간 좀 보안 위협이 좀, 보안 취약점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트 원격 접속 제한 뭐 이런 거 있고, 수 제한, 패스워드 파일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부분 이거를 왜 알려주는 거냐, 프레트 같은 데 가보면 이걸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나 어떤 프레트에 가면 이렇게 하느냐면, 금융권 프레트에 갈 경우에 대부분 이걸 기반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금융권 프레트에 가면은 보안 점검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OS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이제 다 돌리기는 합니다만, 체크를 다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걸 체크하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렇게 아래 내려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점검 내용, 점검 목적, 보안 위협, 참고, 대상, 판단 기준, 이런 거를 다 적어 놓은 겁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이걸 다 해놓은 거죠. 이거 시간 진짜 오래 걸리는 건데, 이걸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검 및 조치 사례에서 이제 리눅스 서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텔넷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SSH를 이용할 경우에는 SSHD, SSH 서비스의 설정 파일에서 루트 로그인 노로 설정을 해라. 그렇게 하면 원격 접속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루트로 접속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조치 사항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뭐 어떻게 해라는 것도 나와 있어. 심지어 보시면 VI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열어서 아래와 같이 주석 및 제거 또는 신규 삽입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우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노가다 같은 일을 한 건데, 그쵸? 노가다 같은 일을 한 건데 다 해놓은 거예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패스워드 복잡도 설정이 되어 있죠. 리눅스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한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요 내용, 그러니까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에 이 문서의 단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단점을 알 수 있느냐, 리눅스가, 그렇죠? 레딧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레딧 RHEL7이라는 것은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레딧 기반으로 되어 있고 7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RHEL 레딧 8 기반은 어떻게 되느냐, 틀릴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RHEL 9 페퍼판 같은 경우에는 9 버전 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9, 지금 최신 버전이
RHEL 9.2 버전인데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항목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RHEL 9.2 배포판에서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고 그거대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나와 있으니까 야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문서의 단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됐다. 지금 보면 그쵸? RHEL 8.9 나왔나요? 8점대에서 8.9가 마지막 버전인데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9점대도 이제 9.2 나왔으니까 벌써 한 2년? 1년이 넘어가죠? 1년이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RHEL 9를 써야 되는데 금융권 같은 데 가면 잘 이게 안 보여요. 어쨌거나 이게 업데이트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그 배포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 되게 많습니다. 뭐 계정 잠금 인계값 설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도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 팜을 이용한 거라서 좀 되어 있는데 특히나 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드 9.0으로 넘어오면서 9점대로 넘어오면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주요하게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파일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파일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파일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가 없죠. 사실 패스워드 파일 보호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같은 경우 섀도우 패스워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루트홈 패스 디렉터리 권한 및 패스 설정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쭈루룩 되어 있고 쭈루룩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전부 다. 자 이제 다시 리눅스 서버 돌아와서 어떻게 그러면 아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만든 그 취약점 점검을 앤서블로 할 거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앤서블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롤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롤 디렉토리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install nginx 이렇게 했었고 그 안에 뭐 variable, task, handler, files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 만드는데 메인점 야물 각각 이 디렉토리 안에는 다 메인점 야물 디폴트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록되어 있고 문제를 배포판 버전에 따라서 배포판별로 태스크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팩트, 앤서블 팩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인클루드 하는 방식 태스크를 인클루드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OS 보안이니까 롤을 그냥 OS로만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OS 예를 들어서 security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OS 보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파일 보안이 있고, 시스템 보안이 있고, 계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쪼갤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OS 보안, 롤, 딱 하나 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계정,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자, 안에 보면, 맨 처음에 다시 가볼게요.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계정 관리,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서비스 관리, 패치 관리, 로고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하나씩을 다 롤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시스템, OS를 리눅스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설정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서로 연관성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쪼개는 거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정 관리도 이제 하죠. 실제로 계정 관리도 하고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전체적인 시스템, 기초적인 시스템을 다루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팜 다뤄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떼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SHD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쪼개서 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롤을 만들었으면 이제 뭔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태스크를 만들 거고요. 그죠? 태스크가 있으면 여기서 메인점 이게 있어야겠죠. 네, 이게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만들겠죠. 이제 여기서 만드는데, 자, 그럼 시스템에서는 뭘 어떻게 할 거냐? 주로 굉장히 기초가 되는 설정들, 처음에 막 별거 아니지만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다뤘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레드햇이겠잖아요. 레드햇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패스워드가 네, 루트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레드햇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파이어월 D 같은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월 D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돌고 있죠. 그렇죠?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원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가면 보통은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시스템 자체 내에 파이어월드를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요거를 쓰지 않도록 바꿔놔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셀 리눅스 같은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셀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셀 리눅스라고 부릅니까? SE 리눅스라고 부릅니까? 요거 있죠. 요거 보안. 이게 이제 컨텍스트 보안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디세이블링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계정을 지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레드햇을 미니멀로 인스톨레이션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 뭐 FTP, 오퍼레이터 메일 쓰면 메일 해도 되는데 메일 없으면 이제 지워야겠죠. LP 뭐 이런 거 LP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LP는 이거 프린터 그걸 쓰는 건데 서비스 쓰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OEM 킬러 이런 거 필요 있나요? 이런 게 왜 쌓였던 거지?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패키지를 지워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어서 보면은 이제 필요 없는 그런 패키지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워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보는 겁니다. 기초적으로. 그래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나와 있는 그런 문서를 참고로 해서 뭘 더 할 거냐, 어떤 것들을 좀 더 지울 거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패키지 같은 거는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보니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는 게 낫죠.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지울 건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낫지 않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만 해볼게요. 오픈 LDAP이 있네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매니저 TUI가 이제 지워진다 우선성으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지우려면 좀 보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지만은 이제 지워야겠죠. 뭐 스탑 이런 거 지우는 거는 좀 뭐하지만 몇 가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firewall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세이블이 되는 건데, 문제는 메인에다가 했죠. 메인에다가. 근데 락키 리눅스에다가 하는 거니까 요거를 락키 점이 yml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그냥 복사해 오면 됩니다. 메인.점 야물은 앞으로 다 이 방식대로 다 될 거예요. 이걸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요게 없죠. 여기 없기 때문에 요것만 일단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되겠죠.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으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irewall D를 다루는 거라서 시스템 D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become true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준 다음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unsupported paramet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타가 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액티브 해주고 하나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맞네요. 이렇게 오타가 났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됐네요. 그쵸? 변했다,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바뀌었느냐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터스로 한번 했는지를 보면 마크트 됐다고 되어 있고 인액티브 했다고 되어 있고 스탑하고 다시 적용됐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가는 겁니다. 시스템 설정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뭐 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SE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앤서블에서 어떻게 쓰느냐, 쓸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매뉴얼을 보면서 하시면 돼요. SE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앤서블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포식스 이렇게 해서 하고요. 디세이블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상태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시로 변경이 됐고 다음 리부트를 하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리부트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리부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어카운트가 있었죠. 어카운트가 있었는데 어카운트도 사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지워야겠죠, 어카운트를. 불필요한 계정을 지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을 지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이름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저라는 이제 모듈이 있는데, 유저라는 모듈이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 엔서블 풀네임으로 적어도 돼요. 그래서 유저라는 게 네, 이렇게 되네. 빌트인 유저 모듈로 되어 있네요. 그쵸? 네, 빌트인 유저 모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카피를 하고요. 풀로 적은 걸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임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줘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스테이트에다가 액센트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준 다음에요, 필요 없는 계정들을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였죠. 이게 같은 거니까 아마 이렇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LP 뭐 이런 거 있겠지. LP 그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오퍼레이터 이거 필요 있나요? 오퍼레이터, LP 오퍼레이터, 뭐 게임스 이런 거 없잖아요. 저 이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LP 이렇게 쓰고요. 하나 더 긋고 게임스,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FTP,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보안에 이제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가 없나요? 필요가 없는 게 노바디, 뭐 노바디 이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긴 한데 메일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메일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뭐 메일 필요가 없어요. 메일 필요가 없고,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면 그냥 잘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홈페이지는 없고. 네, 이렇게 계정을 지우다가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지울 수도 있죠, 사실. 그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 인포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보면 시계 맞추는 클라이언트 서버네. 그렇죠? 이거 있어야겠네요. 있어야겠네. 지우면 안 되는 거죠. 네, 얘가 이걸로 돈다니까 그냥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우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크게 필요 없는 것들이 뭐 보이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요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도 있어요. 그룹도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오디오 이거 필요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야 이거 뭐야? 플라피 이거 다이얼 아웃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쵸? 메일, CD롬 왜 필요합니까? CD롬 왜 필요해요? CD롬 필요 있나요? 좀 뭐한데? LP, CD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룹도 이제 똑같이 지우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일에서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아마 앤서블에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네임 이렇게 준 다음에 이것도 아이템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LP 다 있나요? 똑같이? 이게? 똑같이 있으면 카피 앤 페스트해서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있어. LP, 메일, 다이얼 아웃? 이게 필요 있나요? 다이얼 아웃. 그쵸? 여기 뭐가 있었지? 프로피는 왜? CD롬 있었죠, CD롬. 이게 다 필요 없는 계정들입니다. 이런 것들 있으면, 지우셔야 돼요. 테이프. 이거 필요 있나요? 테이프 쓰지도 않을 거. 비디오. 오디오. 이런 그룹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계정들이. 그룹 계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KVM 이거 필요 있나요? KVM 왜 필요해? 이런 개념들 다 필요 없고요. 렌더가 왜 필요합니까? 렌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렌더 이거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런 계정들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안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있으나 마나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주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다 안 지웠다고 해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있는 뭐 그런 내용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지워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태스크만 있기 때문에 베리어블은 일단 지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보면 어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도 있겠다. 이제 어카운트도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어카운트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롤을 여러 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OS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루프 밸류 아이템 이제 already you should set the loop bar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적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문제는 없어요. 지금 바꿀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뭘 바꿀 거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대로 됐나 한번 보는 거죠 뭐.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지워졌어요 실제로. 그렇죠? CD롬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CD롬 비디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패스워드에도 보면 뭐 게임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없죠. 메일도 지웠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필요한 계정을 지웠는데 여기서 이제 앤서블에 어찌 보면 작성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어카운트를 이제 했잖아요. 보면은 지금 태스크만 작성을 하고 태스크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 여러 가지를 추가하고 지워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코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메타 프로그래밍을 한 건데 요 코드를 요거를 진짜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변수로 만들어서 그걸 읽어서 하도록 하고 어찌 보면 이게 계정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이 태스크가 계정에 관련된 거라서 요거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일단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일단 여기다 이제 디렉토리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죠. 베리어블 디렉토리 만들고, 물론 여기도 똑같이 이제 메인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메인은 이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메인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것만 있어도 돼요. 그냥 배포판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rocky 9. 언더바 9 2 YML 뭐 이런 식으로 이 파일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 뭐 계정이랑 아니면 어떤 지워야 할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user lis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처음에 어떤 키값, 이 양쪽을 이제 키 밸류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TP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게임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LP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일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오퍼레이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변수로 만드는 겁니다. 네, 변수로 만드는 거고요. 그룹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한 다음에, 요거는 뭐 유저네임 하기보다는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프로필 이렇게 해도 되고, 게임스 있었죠. 게임스. 그쵸? 뭐가 있었습니까? 게임스가 있었고, CD롬,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있었고, 오디오, KVM, 렌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일종의 키밸류 형식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키 리눅스 9.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태스크로 들어가서 메인에서 이거를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복사했던, 네, 요게 이제 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요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이제 하나의 태스크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 태스크로 묶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블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계정 관련된 부분이라,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 알 겁니다. 뭘 하려는 건지. 뭐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가 뭘 쓰느냐면 블럭 이런 거 쓸 수가 있습니다. 블럭이라는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안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붙이고, 붙이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게 요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변수를 써야 되는 거라서, 변수를 어떻게 쓰느냐, 앞에 우리가 정의했던 그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임을 먼저 적기보다는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아이템을. 그래서 with 아이템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변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 원래 요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아이템이라는 변수로 얘를 이제 딱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한번 돌렸을 때 나왔던 워닝이 나왔었잖아요. 워닝이. 그렇죠? 워닝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워닝이 나와요. 아이템은 이미 뭐 사용 중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요걸 이용을 또 발을 이용하고 뭐 루프 컨트롤 이용을 해서 바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루프 컨트롤이라는 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루프 variables를 rm users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는 거를 쓰지 말라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주게 되면 디폴트로 아이템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변수를 읽어서 이 변수로 내부에서 이 변수로 루프 도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템 위드 아이템을 썼다는 거는 그래서 반복문을 쓰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변수를 이거 쓰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유저 네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유저 네임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점 찍어서 하게 되면 요거 탁한 요거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루프를 돌기 때문에 요거를 다 갖고 오겠죠. 한 번씩. 네,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오고 요거는 없애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변수를 아까 우리가 썼었죠. 거기서 remove group lis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도 루프 컨트롤 이렇게 해줍니다. 루프 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요. 변수를 할당해 준 겁니다. 할당해 준 거고 여기서 네임 이렇게 해주는데 이 grp 네임은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루핑 돌아서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undefin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undefined가 될까요? 아이고 못하겠네. 네, 이런 식으로 fail 이렇게 됐는데 프라이머리 그룹을 없앨 수가 없다. 이미 지웠는데? 지워지지 않았나요? 이게? 게임스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음, 어, 게임은 이미 없어졌는데 있네요. 있는데 다시 생성됐나? 다시 생성됐구나. 이게 왜 다시 생성됐지? 얘도 다시 생성됐네. 여기, 네, 여기에 보니까 스테이트문을 제가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게 생성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디렉토리가 생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yes를 해줘야 됩니다. 디렉토리를 안 줘버려서 기본적으로 생성하라고 이제 한 거라서 이게 디렉토리가 계정이 생성이 돼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홈 디렉토리 생성이 됐죠. 그래서 실수였는데, 이거를 이제 지우는 걸로 하고 디렉토리도 지우는 걸로 해서 다시 만든 다음에 작성을 했고요. 한번 돌리면 네, 이렇게 삭제된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죠? 없어졌습니다. 그룹에도 역시 없어진 걸로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이렇게 감쌀 수가 있어요. 블럭으로 감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루프 돌 때, 루프문 쓰거나 이렇게 아이템을 여러 개 있을 때는 변수로 빼서 이런 식으로 변수화를 시켜갖고 이렇게 돌려주면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뭐 더 추가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 추가시키면 되거든요. 그죠? 추가시키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할 거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뭐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롤까지 시스템이나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동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역시 만들고요. 그래서 팩트를 그냥 다 갖고 옵니다. 이거에다가 갖고 오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체크할 이름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에코 서비스 같은 거 켜져 있나, 설치가 되어 있느냐. 설치가 되면 이게 서비스가 올라오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R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R 쉘 같은 거. 그죠? 이제 쓰지도 않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크하는 게. 그래서 뭐 이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뭐 R로그인도 있어요. R로그인. R로그인. 그죠? R로그인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이제 어세트를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메시지도 출력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보면 체크하는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체크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not install 됐기 때문에 success 메시지를 내라고 해서 OK가 떨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fail로 나갔고 이게 fail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걸 보고 이걸 보고 서비스 체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컴파일 설치한 거, 그것까지? 그거는 약간 좀 힘든데. 그죠? 컴파일 설치한 것까지. 프로세스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프로세스 체크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명령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정식으로 설치된 것들은 이제 시스템 D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IEXEC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또 요거 말고 뭐가 있나요? 뭐 더 해볼까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RPC 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NFX 서비스를 이제 해주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NFX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걸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협의를 해갖고, 이거는 예외 처리를 해달라. 해갖고 이제 체크를 넘어가는 걸로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있느냐 하면, 샌드메일. 메일 서비스를 꼭 이용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체크할 수도 있는 거죠. 샌드메일 말고도 포스트픽스도 있죠. 포스트픽스도 체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보안이라는 게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돌려줘야지만이 나중에 개고생을 안 합니다. 진짜 개고생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개고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또, undefined라고 되어 있네요. YP 서브. 이게 왜 이러고 나가요?
인스톨 되어 있네, 이게. 이렇게 에러가 나면 하나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 YP 서버는 없는데. 유닛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 다 똑같죠? 이런 거는. 똑같은데 왜 이게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났지? 다시 없다고? 약간 좀 애매한데.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왜 이것만 집어넣으면 에러가 나죠, 이게? 인식을 못해서 그런가요? 이게? 여기서 에러가 나버리는데. change code. 있다? 있다? 인스톨 되어 있다. 인스톨 되어 있다. 인스톨 되어 있다? 음,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좀, 뭔가 약간 좀, 음, 없는데? 이게 없는데도 이러네. 이거 왜 에러가 날까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것만 있으면 에러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나중에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같은 서비스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어세트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좀 확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퍼미션을 이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퍼미션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거기 취약점 보면은 뭐 파일에 대한 퍼미션을 바꿔라 이런 게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시스템 안에서 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뭐 파일 뭐 시큐리티 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이제 해주기도 했고 아니면 아예 다시 나눠서 이제 쪼개서 인클루드를 막 써갖고 쪼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인클루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는 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태스크는 기본으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떤 거를 해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건데, 그래서 퍼미션을 바꾸는 거는 대부분 뭐 이런 것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줬냐면 아이디어를 내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의 이제 어찌 보면 엘레먼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퍼미션 바꿀 때에 이렇게 소유권이랑 그다음에 어떤 소유권이랑 모드 파일에 대한 모드도 같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엘리먼트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섀도우 패스워드 파일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크게 바꿀 필요는 없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이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보면 이렇게 644 이렇게 있네요. 똑같은 거 그냥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역시 변수로 만들어서 호스트 파일, 그쵸? 호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도 바꾸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파일의 퍼미션이나 소유권을 바꾸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이제 각 프로젝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대충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태스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메인.되어 있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갖고 오는 거다. 갖고 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거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도 이것도 모르긴 몰라도 빌트인일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의 요소는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데 근데 요거는 패스 이런 거 쓰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with 아이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정의했던 변수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루프를 써서 아이템 변수를 바꿔줄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워닝 날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해주고요.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이템 그 다음에 패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오너 그리고 그룹 모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주면 이게 이제 루프를 돌면서 이제 파일 퍼미션을 이렇게 다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파일 시큐리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로우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에러가 난 거는 뻔하죠.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S가 빠먹었네요. S가 맞을 겁니다. 그쵸? 네, S를 빠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결국엔 요거네요, 요거. 그쵸? 요거에 오타가 나갔고, 네, 그쵸? 오타가 이렇게 힘듭니다. 오타 한 번 내면, 큰일 나요. 네, 이렇게 퍼미션을 바꿨습니다. 요거에 퍼미션을 바꿨다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안 되면 잘 읽어보면 이렇게 오타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못 봤네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파일 퍼미션까지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느냐, 루프를 돌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고요. 핵심은 오타를 내면 안 된다. 오타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오타 많이 내면. 이런 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많이 내면 안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루프 쓸 때는 루프 컨트롤, 루프 베리어블을 써서 이렇게 이것만 없으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아이템이라는 변수로 담아줍니다. 루프 돌 때에 내부 변수가 루프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써서 이제 쓰는 거라서 이제 뭐 덮어 써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경고가 막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써갖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SSHD 같은 경우에는 파일 자체를 갖고 와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셔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수많은 항목들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것들 set gid 스티키 섹션 파일 점검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그런 것도 뭐 베리어블에다가 이렇게 변수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루프 돌려서 좀 하게 되고 요마스크 설정 같은 것도 뭐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마지막 시간으로 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레드에 9점대로 넘어오면서 팜을 다루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앤서블에 있는 지원하는 팜을 조작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모듈이 있어요. 앤서블에도. 그걸 쓰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앤서블을 이용한 보안 설정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